자, 여러분 혹시 당구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당구라고 부르는 이 게임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다마추키라고 합니다. 당구랑 다마추키. 들어보면 전혀 다른 말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단어 속에요. 정말 놀라운 언어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 언어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딱 봐서는 당구랑 다맞추기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역사의 겹을 하나씩 또 소리의 겹을 하나씩 벗겨내다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수사를 시작해보죠. 우선 각 이름이 글자 그대로 뭘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는 당구, 중철, 한자를 보면 칠당자에 공구자를 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을 친다라는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다마츠키는요, 구슬옥자에 찌를 돌자를 써요. 구슬을 찌른다? 어때요? 완전 다른 뜻 같죠? 공을 치는 거랑 구슬을 찌르는 거. 이게 어떻게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추적이 시작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분석해보죠. 바로 일본어로 공을 뜻하는 다마입니다. 도대체 이 다마라는 말 어디서 온 걸까요? 놀랍게도 그 뿌리가 고대 한국어에 있습니다. 다마의 첫 소리, 이 다라는 사운드가요, 둥글다는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밤하늘의 둥근 달이라든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 같은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단어들이 전부 공유하는 듣소리, 이게 바로 핵심 단서입니다. 이게 바로 소리의 진화 과정인데요. 언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발음하기 더 편한 쪽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다르마처럼 발음이 좀 복잡한 단어에서 리을 받침 같은 게 스르륵 사라지면서 훨씬 간결한 다마라는 소리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일본어 다마는 한국어 덩어리랑 같은 둥글다는 뿌리에서 나온 말하자면 언어학적인 사촌지간이었던 거예요. 둥근 공, 다마, 그리고 둥근 덩어리. 어때요? 이제 보니 정말 닮아 보이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다마의 비밀은 풀렸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인 치키를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보통 사전에서는 찌르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 속에는 사실 훨씬 더 강력한 치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소리의 변화 규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원래 부드러웠던 드 소리가 더 강력하고 폭발적인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센 소리인 치읓이나 치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뭐랄까, 작은 스파크가 큰 폭발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떡매치기입니다. 일본에서 이걸 모치츠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떡매치기라고 할 때처럼 아주 강력하게 내리치는 그 타격의 의미로 스키가 사용된 거죠. 또 있어요. 커다란 절의 종을 통나무로 치는 행위, 이것도 카네츠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츠키는 찌르는 게 아니라 강하게 부딪히는 액션을 묘사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벽에 부딪혔어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도 일본에서는 츠키야타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도 츠키가 강력한 충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본어 츠키는 그냥 찌르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어 치기처럼 강하게 친다는 똑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단어였던 겁니다. 자, 이제 다마는 덩어리에서, 츠키는 치기에서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죠. 이 모든 게 한국의 당구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요? 바로 당구의 당,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시작 소리인 드는요, 다타나 두드리다처럼 뭔가가 접촉하는 걸 의미하는 가장 원초적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츠가 진화한 형태라면 한국의 당은 그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한국어 당은 닷다에서 온 원형 듣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일본어 추치키는 이 듣소리가 치다라는 더 강한 의미를 가지면서 치읓 소리로 변형된 일종의 진화된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과 치는 치다는 의미를 가진 완전히 다른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당이 그 소리의 조상이라면 치는 그 후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을 맞춰서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두 언어 모두 시작점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둥근 것을 친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둥근 것을 친다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냥 두 갈래 길로 나아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원래 소리를 한자로 딱 보존해서 당구가 된 거고요. 일본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고유어인 다마츠키가 된 거죠. 출발은 같았는데 도착지가 달라진 셈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당구와 다마츠키의 숨겨진 연결고리 어떠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쓰는 이런 평범한 단어들 속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당구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탁, 탁, 공 부딪히는 소리 들리고 선수들 기합 소리도 들리죠. 오늘은 바로 그 외침,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언어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죠. 마세이? 휴대를 거의 수직으로 세워서 콱 내리 찍을 때 외치는 바로 그 말이요. 그리고 또 있죠. 오시, 이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공을 앞으로 쭉 밀어보낼 때 쓰는 말. 마지막으로 공을 뒤로 쫙 끌어당길 때 외치는 히키까지. 네, 우리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근데 이 말들 속에 어떤 비밀의 역사가 숨어 있는지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표면적인 어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세이나 세리 같은 기술 용어는 당구의 원조, 유럽, 특히 프랑스어에서 왔다. 이게 정설이죠. 그리고 오시나 히키 같은 대부분의 용어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도 이걸 밀어치기, 끌어치기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 쓰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식적인 팩트죠. 근데 정말 이게 다일까요? 이걸로 끝? 하지만 이 간단한 설명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훨씬 더 깊은 비밀이 바로 그 소리 자체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그냥 빌려온 말, 외래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말의 아주 오래된 메아리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언어학적인 열쇠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143육 법칙과 다치체테토 원리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암호를 푸는 결정적인 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언어학적 열쇠들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히끼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흐, 비읍, 자음, 법집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한국어의 입술소리인 브 발음이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목청소리 흐로 약해지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일관된 소리의 변화 규칙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히키가 그냥 일본어 당기다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의 그 근본적인 힘, 빼내다 할 때 그 빼다랑 연결된다는 거죠. 이 빼다의 아주 센 발음, 삐, 쌍비읍이 흐로 살짝 부드러워지면서 히가 됐다는. 와,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럼 다음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자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현상에 대한 법칙이에요. 이름하여 미음, 비음, 응, 모음 탈락 법칙.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오씨의 오 발음이 사실은 우리말 밀다의 미음이 사라지고 남은 흔적이라는 겁니다. 밀이 빌이 됐다가 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라는 소리만 남게 된 거죠. 한마디로 오씨랑 밀다는 같은 DNA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프랑스어라고만 생각했던 마세이를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치츠테토 원리라는 걸 통해서 말이죠. 이 원리는 쉽게 말해서 시끄러운 데서도 잘 들리게 하려고 닫다처럼 좀 답답하고 조용한 소리를 찍다나 마세이의 세처럼 확 열리고 큰 소리로 바꾸는 경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세이의 그 강력한 세이 발음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우리말 찍다의 그 힘있는 에너지와 같은 원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쫙 맞춰볼까요? 과연 어떤 거대한 그림이 나타나는지 함께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지죠. 히끼는 빼다와, 오시는 밀다와, 그리고 마세이의 강한 발음은 찍다와 아주 체계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엄청난데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던 그 당구 용어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빌려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어랑 일본어가 아주 먼 옛날에는 사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죠. 이야, 당구장이 갑자기 무슨 언어학 박물관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서 뭘 얻어가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구 용어는 그냥 일본어의 잔재, 외래어가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걸 증명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증거 자료라는 것. 우리가 흔한 속어라고 생각했던 단어들 안에 이렇게나 심오한 역사가 담겨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단어들은 살아있는 화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저 멀리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 생생하게 숨쉬면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당구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상 속에서 무심코 어떤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쓰는 또 다른 평범한 단어들 속에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더 숨어 있을까요?